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전기 엔지니어의 방향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젊은 엔지니어들, 초보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방향을 약간 좀 틀었어요. 뭐냐면은, 관연도 문제풀이를 어떤 것서부터 할까 하다가 기능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저도 기능사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배우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관련된 자료들 보려고 하니까 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저도 이렇게 이제 이게 공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이제 경험적인 요소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근데 이게 자료화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칠판에 쓰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사 관련도 문제를 풀면서 자료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고, 아마 제가 여기 설명했던 거라도 이게 PPT 자료가 없는 것들은 좀 괜찮은 내용들 위주로 다시 또 만들어서 이렇게 PPT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 PPT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이 자료를 언제든지 보고 좋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지만은 그래도 이런 자료들이 남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제가 PPT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PPT 자료를 제가 뭐 사장님이나 뭐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처럼 PPT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저는 정확히 24년 정도를 전기 엔지니어로만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공으로만 일을 해왔죠. 23, 24년도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뭐 이직하면서 공백기가 있으면은 24년도가 좀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24년도, 만 24년도를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어요. 그 중에 한 6년 정도는 이제 정보통신 분야 쪽에 좀 일을 했었죠. 뭐 군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전기로만 계속 했었고 험난한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봤을 적에 여러분들 자격증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빼놓고 자격증이 필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수십 개씩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에 경력을 쌓으세요. 경력. 스펙 쌓기 말고 경력 쌓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격증은 어 경력 이제 뭐 응시 자격에 대한 경력은 되게 약해요. 우리나라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검증 절차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경력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은 자격증은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경력은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이런 수용가 아파트나 빌딩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플랜트도 산업 플랜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성이 있는 우리 뭐 철도 관련 전기 철도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그
파워 플랜트, 이제 발전소 관련된 거나 케미컬 플랜트, 화공 쪽 관련된 것들을 말합니다.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초고층 빌딩, 뭐 49층 이상이 되는 초고층 빌딩도 약간 설계가 좀 되지요. 왜냐하면 위로 뻗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제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을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기업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큰 기업의 금액이 뭐 발전소 같은 경우나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는 새로 짓거나 그러면 몇 천억 단위, 어쩔 때는 뭐 조 단위로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여러분들이 투입돼서 여러분들의 엔지니어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여러분들이 취업도 하고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런 쪽 기술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료 찾아가지고 그런 자료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우리 22.9kV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22.9kV 수용가나 공장들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154 정도만 돼도 사실은 좀 알면은 대단한 거죠. 사실 154서부터는 이제 조금 삼각 피라미드로 쭉 올라가다 밑에 하부에 있는 것들은 이제 20.9kV 쪽 전압으로 봤을 적에는, 그다음 154로 가면 좀 더 줄어들고 345나 765로 가면 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최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자리 또한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빠져야지만이 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현장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좀 시작을 할게요. 좀 두서가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칭 체계를 좀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반장이라는 유튜브 그 닉네임을 제가 스스로 부여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는 카트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엔지니어, 여기 보면 앞으로 전기 엔지니어의 방향, 전기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엔지니어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 엔지니어의 방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엔지니어, 그리고 영어에 능통한 엔지니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 해갖고 준비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 다음에 안전은 생활이다, 안전을 알 수 있는 엔지니어, 다양한 경험을 준비하자.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많이 겪은 엔지니어, 이런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저기 막 여러 개를 막 준비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펙 고만 쌓으세요, 제발. 스펙은 기본만 해놓고 남들 해놓는 기본만 해놓고 경험을 빨리 취업을 해서 쌓으셔야 돼요. 골라가지 말고, 제가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골라가지 말고 일단 뭐 건설이면 건설, 뭐 설계면 설계, 생산이면 생산, 뭐 제조면 제조, 운영이면 운영, 유지보수면 유지보수, 이런 데라도 일단 들어가서 이제 그때서부터 내 비전을 고민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에 충실한 엔지니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열거해 봤습니다. 전공 지식은 기본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의 원리를 공부하자. 새로운 구급 변경사항을 교육받자 아니면 찾아서 공부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기본인시대입니다. 자격증이 기본인시대. 그러면은 전공 지식은 기본이면은 이거는 뭐 공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아니면 학부를 졸업하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쳤든
자기 분야의 기본에 대해서는 충실히 공부했다라면은 이거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의 원리를 공부하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전기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로 많이 넘어와져 있어요. 옛날에 22.9kV 변전 전기실만 보더라도 디지털화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근래는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이제 중앙 감시 제어를 하는 곳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겠지만은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154나 뭐 345kV 765는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스카다를 통해서 변전 설비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EMS RTO를 통해서 발전 설비도 우리가 제어를 하고, 송전솔로의 그 수용가의 그 발전량을 가지고서 발전 수요를 예측하면서 EMS RTO가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경제 송전 및 경제 발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가 IoT나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기 엔지니어들도 이런 아이템,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이 알아야 될 154나 345의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CCB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뭐 기계적인 아날로그식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자동 트립, 온업도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한 통신이 부착된 IMCC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게 교과서적으로 우리 자격증에 나와 있는 우리 뭐 기능사나 기능장이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거는 기본 그냥 카더라. 차단기는 뭐 이런 종류가 있고 개폐기는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기본을 아는 거예요. 사실 최고 기본이에요. 최고 기본. 법규 사항 빼고는 나머지 이론들은 사실 시대에 떨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찾아야 되냐면요. 음,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전기 업체들이 현대, 기아, 죄송합니다. 현대 일렉트릭, 이제 예전에 현대 중공업이었었는데 현대 일렉트릭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효성 중공업, 우리 주효성, 그 다음에 LS 산전, 그 다음에 일진. 이런 데는 우리나라 중전기 초고압을 만들 수 있는 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서 카탈로그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림도 봐보고. 제일 좋은 거는 학부 다닐 적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는 게 가장 좋고, 뭐 늦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조금씩 제가 하루에 문제 2문제씩 풀어서 업로드 하는 것처럼 저도 뭐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제가 좀 복습을 할 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겸 일석이조로 생각하고 저도 이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템을 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규격 변경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내용만 알고 있어도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그 세계의 기술 규격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IEEE, IC, ANSI, 뭐 네마, 뭐 네파, 뭐 여러 가지 뭐 규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해외적인 규격들을 가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범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선 규정이나 그 다음에 KC가 뭐예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죠. 한국 전기설비 기준에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한국 전기설비 기준
설비 규정으로 KEC가 2021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원래는 사실은 IEC 규격을 이제 쫓아간 거죠. 근데 이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형 기준을 그냥 그대로 쫓아간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압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화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 분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년도서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전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건설회사나 가거나 감리 회사에 가거나 이럴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에 대한 변경 사항들도 엔지니어들이 공부하는 거를 습성을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찾으면 뭐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한번 책을 보세요. 책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기본인 시대 했는데, 이 자격증은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소방, 뭐 안전, 뭐 전기, 이렇게 필수 자격증들을 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뭐 더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격증을 좀 따라, 그런 얘기들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전 지금도 그거는 불변입니다. 정말 이게 좀 이게 널널한 데에 있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널널하진 않아요, 이 일 자체가. 그리고 되게 이게 페이퍼워크나 그러니까 검토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뭐 이렇게 영상도 이제 내가 찍은 거를 보고 이제 온라인 교육도 받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대가 돼가는 지금 시기에 보면은, 그래도 그때 내가 부지런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교양이나 경제학 뭐 이런 쪽에 좀 눈을 돌려서 4차 혁명이나 이런 것,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눈 돌려서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족한 데를 이제 자격증이 아닌 다른 데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엔지니어로서의 베테랑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뭐 기능사서부터 뭐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자격증은 엄청난 그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등급에 대한 개념은 법적인 뭐 기술 인력을 하고 이제 유지하기 위하거나 감리 인력, 설계업을 하기 위한 인력, 이런 것들 빼놓고 자격증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없는 것보다 나니 일단 준비를 하라는 거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 현업에 들어가면 사실은 공부를 다시 다 해야 돼요. 자격증 공부했다고 발주내는 방법 많아요? 자격증 공부했다고 기술 검토하는 거 알아요? 그것도 많이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기본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스펙 고만 쌓고 들어와서 현업에서 일을 뭐든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영어에 능통한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의 기회는 넓어질 겁니다. 현재 2023년도 이제 5월 달을 보면은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고금리에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면 받기도 어렵고 대출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반도체 생산 물량을 이제 감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비가 급상승하고 있고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국내에 우리 자원이 있나요? 뭐 자원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에너지 자원들이 있나요? 뭐 조금 있지만 이거를 국내를 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다 엔진가스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실은 발전소를 돌리고 그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있고, 발전 설비는 국내 건설사가 지긴 했지만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그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량 그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고, 그죠? 인구는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세대 그 한 가구당 지금 한 명도 이제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해도 애를 지금 안 낳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하는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 없으면은 해외라도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어에 좀 능통해져야지만이 레인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인구가 많은 나라로부터 인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꿔야 될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기능사 같은 이런 자격증들을 공부할 적에 외국인들이 이제 따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의 그레이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위로 없는 자리를 위에 계속 들어가려고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면은 여러분들도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라도 잘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국내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국내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이 결혼하면 최소한 두 명은 유지가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두 명이 그래서 한 명 나면은 당연히 인구가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안 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혜택들도 좀 나라에서도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을 긍정적으로 어,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 해갖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꼭지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 그 생화 그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가상현실, 드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엔지니어로서는 뭐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은 사실은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엔지니어들이 좀 알고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ABC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 ABC가 뭐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 세계적에 있는 데이터들을 묶고 이거를 AI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떤 자료들을 자동으로 찾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전기 설비나 제어 설비나 통신 설비나 자동차 관련된 설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자동화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 해갖고 사물 인터넷이에요. IoT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사물 인터넷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적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끄고 켜고, 뭐 조명을 끄고 켜거나 가스를 끄고 켜거나, 그 다음에 보일러나 냉장고를 가동시키거나,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릴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응용 분야는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반자율주행,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자율주행인데,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는 이제 한정된 국가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게 지금 테슬라 자동차만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고를 내잖아요. 사람도 치기도 하고 인식을 잘못하기도 하고.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도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대의 전기 엔지니어가 이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작년인가 제가 이제 그 여기 YWCA 크린 전기차 이제 강사 활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뭐 저도 이제 전기공학이랑 제어 쪽을 좀 하고 통신 쪽도 제가 6년 동안 이제 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센서, 레이더 센서든 뭐 초음파 센서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든 지간에 센서와 어떤 제어, 그 다음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프로세싱, 이런 데이터, 라이브러리죠.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계속 스터디를 하고 엑서사이즈를 해서 축적된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들이 자동차에 심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에 DC 모터가 들어갈까요? AC 모터가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C 모터가 들어갑니다. AC.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인버터. 우리 속도 제어, 우리 전기기기 시간에 배우죠. 그 인버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기자동차는 밑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원 장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전을 받는 거는 AC를 받아서 인버터를, 그 AC를 받아서 우리 충전 설비를 통해서, 정류 소자를 이용한 충전 설비를 통해서 자동차에 DC 전원이 꼽히잖아요. 그 DC 전원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AC 전원으로 바꿔서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제어 방법 중에 하나가 회생 제동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생 제동도 우리 그 제동 방법, 전동기의 제동 방법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벌써부터 전기공학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거죠. 또 하나, 우리가 V2X라고 합니다. V2X. V2X는 vehicle to X인데, X가 그리드가 될 수도 있고 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부하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캠핑 갈 적에 거기에 전원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V2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V2G는 뭐예요? vehicle to grid. 이제 로드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드. 우리가 자동차에 충전했던 배터리에 충전된 전환을 우리가 DC를 AC로 바꾸는 게 뭡니까? 인버터죠. 인버터를 통해서 그리드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날들이 멀지 않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 하나만 고집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VR. 이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어떤 설비를 운전하거나 조작을 할 적에 트레이닝이 필요한 설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해. 개발을 안 한 것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 분야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드론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전기 설비에서 조그만 설비들을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뭐 전기 설비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물 인터넷 정도라, 그 다음에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 뭐 그런 거 빼고 일부 국한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플랜트 설비들이 전국에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밸브류나 아니면 아웃사이드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요할 적에 그 드론에 있는 GPS 기능을 통해서 궤적을 긁고 그거를 화상으로 우리가 사람이 돌지 않고 앉아서 드론이 그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장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빨리 깨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도 찍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도 거의 새벽 2시, 3시 이렇게 자요. 저는 지금 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본 영상 보면서 좀 이게 제가 말하는 거랑 너무 관련 없게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안전은 생활이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죠. 중처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뭐 기술사 관련된 건설안전기술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호황이 돼서 막 하다가 지금은 또 한풀 꺾었죠. 정권 바뀌면서. 하지만은 우리가 안 했던 거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엄하게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귀찮은 이 안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적에 안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서명을 하는 일도 많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적에 안전과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을 좀 생각하고 어,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현장은 국내 관련된 법에 접촉을 받게 돼 국내 관련된 법을 따라야 될 거고 해외 현장 같은 경우 해외 법을 따라야 되겠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해외의 현장 안전관리 경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화된 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현업에서 국내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 플러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플러스 전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라는 게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고시로 내려줬죠. 그래서 이게 전기 엔지니어들은 정말 할 게 많아요. 뭐 가스 자격증이 있으면 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안전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뭐 다 들어가요.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또 있잖아요. 소방은 소방 관련된 법이 있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엮이는 게 더 많아져요, 사실. 엮이는 게 많아져 갖고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선임을 막 지금은 이제 예전에 중복 선임이 가능했지만 소방 같은 경우도 이제 중복 선임이 안 되게 이제 분리를 하긴 했어요. 이제 분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겁나서 저는 이거 자격증으로 선임 안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하지만은 안전은 대기업에서도 많이 채용을 했었고 국내는 계속 수요가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하지만 안전관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회사에서 바로 써먹지는 않고 안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대기업 건설 현장에 가서 어,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준비하자.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서 1번에 대해서는 이거와 어이구 얘와
예. 특히 전공 기본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여기서 다섯 번째 다양한 경험을 준비하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길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싶어도 자격증 연습만 좀 찍는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게 집에 오면은 이렇게 길게 영상을 못 찍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막둥이가 저기 대구 처가에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큰애는 공부하러 갔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는 오늘 영상도 많이 찍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막 알려드리고 싶고 하긴 한데, 개별로 제가 이렇게 다 피드백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여태껏 담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서 지금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 건반장이 어떤 생각을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속 리피트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듣고 또 며칠 있다 또 들어보세요. 또 다르고, 여러분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또 들어보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깊이거든요. 깊이. 전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딱 공부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딱 책을 덮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몇 년 공부한 사람들 다시 실무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격증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의미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경험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여기서 좀 장황하게 드릴게요.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자가 능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뭐 한 군데만 있으면은 뭐 한 군데에서 클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도 되지만, 이게 같은 회사에도 뭐 건설사에도 우리가 뭐 시공 조직이 있고 설계 조직이 있고 품질 조직이 있고 안전관리 조직이 있는데, 자꾸 설계에만 오래 있는 것보다는 시공 쪽도 가보고, 시공 쪽만 오래 있기보다는 품질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전기 분야 뭐 발주하는 조달이나 구매 부서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 돌 수 있으면 잡 로테이션을 좀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좀 여러분들이 담을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맨날 엔지니어들은 하나만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되게 좁아요.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 저거는 네 거야.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네 일이니까 난 못해. 그게 편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발전에 어,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적은 거야. 한 회사의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한 회사의 다양한 업무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 전기 분야에도 건설 분야가 있고 제조 분야가 있고 설계업을 하는 분야가 있고 운영을 하는 분야가 있고 생산을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품질을 담당하는 분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골고루 섭리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제조업에도 있었고 건설업에도 있었고 설계지만은 여기 EPC, 대기업 EPC 설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도 있고 저희 생산하는 것도 잠깐 있어 봤어요. 그 다음에 구매도 제가 이제 일을 좀 담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큰 그릇으로 레이더망을 좀 더 넓혀서, 시야를 좀 넓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이제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PM화해서 이제 거기 있는 부서장들이 조직을 장악을 할 적에 PM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PM이 누구냐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요구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요. 이게 PM은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매니저라고 해서 어, 이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사업이 계약이 되고 발생이 되면은 수주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준공을 하고 돈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PM이 담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설계나 생산이나 구매나 품질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 PM만 관리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PM이 되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을 받고 PM이 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오버롤한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막 다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냐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팡팡 치고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우 나는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싫고 그냥 나는 이렇게 월급쟁이 하다 그냥 퇴직할래. 퇴직을 하면은 괜찮은데 퇴직까지 못하고 중간에 잘리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잘려 나가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이 더 좋은 사람한테 밀려서 잘려 나가는 게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무섭다고 피하면은 여러분들은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안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곳에 일하는 고통이 싫으면은 여러분들은 취업을 못하고 계속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자격증 관련도 문제 풀이할 적에도 제가 이제 권반장이 생각하는 명언들을 제가 넣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인정받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직은 PM 능력이 우선시 될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중요한 거고, 기능직은 경험 중시가 되는데, 이 기술직도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봤을 적에, 이제 막 이렇게 벤치 잡고 수동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VR로 체크를 하고 수리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설비 다루는 거 싫어. 변화되는 거 싫어. 그 여러분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시간이 되면 틈틈이 하루에 30분이다 1시간이다 틈틈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하면서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그래도 책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없으니 책이라도 읽고 간접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도 육아 업무의 눈통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전기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어 분야도 이제 가깝게, 그 다음에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토막 분야도 가깝게, 안전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가깝게, 반대로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도 좀 알아야 되고, 여기 좀 제가 이제 뭐 여기 기계도 있는데요. 기계 설비도 있는데 여기 이제 기계 설비도 있죠. 기계 설비와 이제 개장 설비가 이제 친하거든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은 뭐 전기부에서 전기 엔지니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제어나 배관 또는 프로세스 이런 쪽에서 이제 같이 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제 영상을 좀 이렇게 제가 앞으로 전기 엔지니어의 방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장하게 읽었고 말이 좀 매끄럽지 않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꼬투리 잡지 말고 건반장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했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왜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50이 더 돼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그 걱정되는 게 좀 걱정보다는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어,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설비가 이제 뭐 축소되고 뭐 생산이 감축이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공급도 줄이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인력을 줄였을 적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막 6, 70명이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대학교 때도 거의 꽉꽉 찼었죠. 근데 지금 저희 큰애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30명대, 지금 뭐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20명대, 20명 후반인데 거의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물론 거기에 실업자랑 뭐 채용 준비하는 사람이나 뭐 재수생이랑 막 다 엮여가지고 막 다 움직여지긴 하겠지만은, 뭐 군대 인력도 지금 감소돼서 막 사단이 막 없어지는 곳도 생기고 사령 군단이 막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론은 우리 인구가 경쟁력인데 지금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일당 100 이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서 갈 거라는 거예요. 다양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찾게 될 거예요. 이제 전기만 나 하겠다. 이제 취업 안 되고, 기계만 하겠다. 취업 안 되고, 기계 개장 좀 같이 하겠다. 취업되고, 전기 제어 아니면 전기 안전 이렇게 같이 하겠다 그러면 취업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요거를 제가 이제 아마 예약을 걸어 놓고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제가 원래 5월 20일 날 이거 작성을 했고, 아마 예약을 걸어 놓으면 5월 22일 월요일 날 아마 영상이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고 2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책을 읽은 거와, 제가 책을 좀 교양 서적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경제학 관련된 것들이랑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마인드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마인드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떤 책이 좀 엔지니어가 보기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봤던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서점이나 아니면은 어디죠? 우리 그 시나 이런 군에서 그 운영하는 이렇게 도서관 있잖아요. 독서실. 이런데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가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